바다 한가운데 바람을 타고 느릿느릿 가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요트라 불리는 배에 홀로 몸을 실은 이는 62의 정오현 씨. 여기 오니까 그래도 바람이 탁 튀는 것이 숨이 탁 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화창했다가도 금세 얼굴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에도 아랑곳하는 그는 요트 경력 2년 차. 내 위치를 알리는 거죠. 여기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배들이 지금 배가 오는구나. 그러겠죠. 시야를 조금 노네. 한평생 한 길만을 걸어온 남자는 인생 후반전 새로운 세계를 탐닉 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해본다는 거. 참 인생이 작구나 하는 거.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 그는 지금 자신만을 위한 항해 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좀 이릅니다. 아내의 새벽밥 짓기는 올해로 30년째. 나가는 그 뒷모습이 보면은 오늘도 하루도 또 든든하게 또 안 먹어갔을 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저쪽에 낳는 게 보기도 좋고. 이교대로 일하는 정오현 씨는 새벽 출근과 오후 출근을 한 주씩 번갈아 합니다. 부지런한 생활이 자연스레 몸에 배었죠. 그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 엔진 파트에서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다녀오세요. 간다. 네네.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죠. 어떻게 사람이 8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써야 되는데 이제 밤을 꼬박 새면서 일할 때는 한 3년만 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3년이 지금 이마에 돼버리니 30년이 돼버려. 유수와 같은 세월이 어느덧 정년을 맞을 나이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눈 팔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온 남자는 이곳에 청춘을 바쳤고 인생을 걸었으며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아내도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어머, 의자 뭐 깔고 앉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밭에 풀 베는 거예요. 풀 베는 거를 앉아서 이게 너무 어깨가 아프고 막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고 이래갖고 보니까 농기구 파는 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사고 한 개는 그게 풀 벨 때 쓰고 한 개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사 좋아요. 그녀가 아끼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30년 넘은 자개 화장대입니다. 이거는 시집올 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7번, 8번 했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예, 엄마가 거금을 줘갖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 낡았어요. 이게 다 낡고 뭐이 문도 이게 잘 나사도 다 지금 다 풀어지고 그랬어요. 저는 배워보고 싶다는 그거는 내 개발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쓰고 싶지. 뭐 옷을 좀 이쁘게 구입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버스로 20분 거리에 아내의 일터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죠. 지안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5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꼬비. 앉아서 주세요. 네. 그래도 여전히 적성에 맞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좋답니다. 먹자. 목이 마르지? 어이구 잘 먹네. 우리 애기 집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응가도 잘해라. 어이구 이뻐. 이쁘게 잘 자라. 2년 전 갑상선 암을 이겨낸 뒤로 더 확고해진 생각이죠. 잘 잤어요.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을 참 아깝지 않게 보내는 그 길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주말 새벽 정오연 씨가 짐을 쌉니다. 밤에 라이터, 무전기, 그 공업보트 바람 넣는 거, 라디오, 전기 테스트기. 그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캄캄한 새벽 길을 제쳐가며 홀로 집을 나선 그가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제도의 한 바닷가. 이곳에 보물이라도 숨겨놨나요? 어떤 거요? 저 요트 한 대 있잖아요, 저 앞에.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이 바로 저 요트였군요. 요 부두를 만들었는데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 배는 수심이 기본이 2m 나와줘야 되는데 수심이 안 나와가지고 저쪽에 지금 현재 수심이 한 2.8m? 한 2.8m에서 지금 나오죠, 저기. 요트까지 가려면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 차로 1시간 반도 모자라 보트로 노저 또 20분. 요트 한 번 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다 감내할 만큼 요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한 35년 정도 한 배인데 한 30피트짜리 요트인데 우리 30피트 같으면 한 9m 한 20m, 9m 한 20cm 정도 되는 그 배입니다. 그리고 톤수는 3.8톤 정도 되고 부산서 이거 받았는데 진짜 그때 참 기뻤어요. 이거 난생 처음 이 배를 하나 가진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는 이 배가 지금 이보다도 조금 정리가 안 된 배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제 손으로 정리가 좀 많이 됐죠. 정년 퇴직을 준비하며 여러 자격증을 따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요트. 일밖에 모르던 평범한 가장에게 요트는 신세계였죠.
여기서 일하면 막 부자들만 산다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고 싶은 사람이 산다. 예, 타고 싶은 사람이 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배에서는 숙식도 가능합니다. 선실로 들어가면 잠잘 수 있는 공간과 주방 시설 그리고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 엔진부터 살핍니다. 장거리 항해의 필수 과정이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엔진 오일이 얼마나 있는 거 체크하려고 지금. 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끝나면 시동을 켜고 배에서 가장 중요한 돛을 올립니다. 바람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호현 씨의 배는 일명 세일요트라 불리는 종류인데 돛을 이용한 바람을 주 동력으로 씁니다. 예, 지금 출항합니다. 예. 어디요? 여보세요? 예, 어디 갔습니까? 추도 갑니다, 추도. 목적지까지 예상 시간은 약 7시간. 망망대해 이정표 하나 없이 어찌 찾아가냐 하겠지만 바다에도 다 길이 있답니다. 추도 가는데 지금 이제 동경하고 북이하고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이제 GPS 역할하니까 지역의 섬 위치가 어딘가 이제 그런 거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기니까 소위 말해 GPS라고 봐야죠. 요트 운항의 핵심은 수시로 바람을 읽고 돛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일입니다. 돛이 바람을 잘 타야 속도가 나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2m 정도, 초속 한 2m 정도 부르는데 2m 부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니까. 요트는 바람이 중요한가요? 네? 요트는, 셀요트는 바람이 중요하다 봐요. 그 바람이 생명이니까. 바람이 엔진이니까. 요 엔진은 이제 바람이 없을 때 쓰는 엔진이고, 바람이 있으면은 이제 저 엔진 안 쓰죠. 바람에 따라 변수가 많긴 하지만 그 또한 세일요트의 매력, 자연과 하나 되어 달린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내가 뒤에 하나 오는데 요트 하나, 파워 요트 하나 오네. 돛이 없는 파워요트는 온전히 엔진으로만 가는데 유지비가 만만치 않답니다. 저거는 기름 많이 먹어요. 생각하고 이거 하고는 저거 하고는 저거 부자가 타는 거야. 바람대게 타는 거야. 퇴직 후 고향 바다를 누비고 싶었던 그는 2년 전 1,700만 원의 배를 사왔습니다. 월급쟁이에겐 제법 큰 돈이지만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답니다. 보통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뭐 집이 살아가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놨고 그러고 난 뒤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면은 모르지는 못하니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데 좀 용기를 냈죠. 온종일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일하다가 요트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올 때면
무한한 자유와 고요함을 느낀다는 정호연 씨. 그에게 바다는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느림의 이야기라나 좀 이렇게 느리면서도 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또 배를 타고 혼자 간다는 것은 자기만의 자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떨 때부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바람을 따라 바다를 떠도는 동안은 그 누구의 간섭도 구속도 받지 않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 요트는 그만의 무인도인 셈입니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GPS 보고 지금 찾아가는데 시야는 많이 안 오기는 안 오네. 우리 출발할 때는 시야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나와서 보니까 시야가 많이 죽은 것 같아. 그 안개가 더 많이 짙은데 아까보다. 멀리 배 한 척이 다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어디 찾는 게 어디? 발견한 배를 놓칠세라 황급히 다가온 남자는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한참을 헤맨 듯 보입니다. 초도! 그런데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달아! 달아! 다른 건 하시는구나. 달아. 내가 제가 물어보면 되거든. 달아! 절로! 달아, 절로! 저절로 가야 돼, 절로. 바로. 아무래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빠를 듯 싶습니다. 내가 바깥에 그래. 날씨는 말을 잘 못해. 내가 이 가는 방향 돌려줄 테니 그래 가 맞춰줘. 남자가 얘기한 목적지 방향으로 배를 틀어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안개 끼나는 게 저분이 GPS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게 이제 육지만 자기가 발견하면은 지역을 딱 보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 육지가 완전 헤매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방향 계속 가면 육지가 나와요. 육지 나오면은 찾아가 이거는 무슨 셈이 대보다 더 잘하니까. 배는 어느 바다에 떨어진 하나의 섬덩이랑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을 하려니까 사전에 좀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다라는 것은 자연이고 나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앞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날씨라든가 모든 조건에 내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할 뿐이죠. 시야가 트인 걸 보니 안개가 그치나 봅니다. 2.7km 27km 나왔어. 다 왔어. 배로 달린 지 8시간 만에 목적지인 추도가 눈앞에 보입니다. 정오연 씨는 이곳에 배를 대고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요트는 매번 정박이 문제인데 이곳은 그나마 수심이 깊어 쉽게 해결됐습니다. 어느덧 저녁 무렵 배 안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불만 켜지면은 먹을 거나 그냥 삶아 먹으면 되니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집에 같이
그렇게 뭐 거룩하게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나오면 두세 끼 정도는 배에서 직접 해결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꽁치찌개. 한 끼를 가지고 이제 두 끼를 먹고 밥도 많이 하면은 이제 내일 아침께 그냥 밥 안 하고 누룽지 해가지고 먹고 그러죠. 다시 한 번씩 그래야 돼. 맛이 안 나네. 없네. 그런데 찌개 간 맞추다가 라면 봉지는 왜 떴나요? 라면 스프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군요. 됐다. 마침내 조촐한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정오연 씨, 손수 차린 밥맛은 어떤가요? 이게 뭐 꿀맛이죠. 이때 와가지고 뭐 시원한 바닷바람 마시면서 밥 먹는 게 그래 뭐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 좋았어. 그 꿀맛 같은 기분이라면 수라상도 부럽지 않겠네요. 저녁상 물리고 잘 준비를 합니다. 여름철 바닷가에서 모기향은 필수. 한번 물렸다 하면 밤새 괴롭기 때문에 편하게 자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으니 오늘 밤은 더 달게 느껴지겠죠. 다음 날 일찌감치 새벽잠에서 깬 정오연 씨가 간단히 세수를 하며 날씨를 살핍니다. 일교차가 큰 여름 바다는 안개가 잦습니다. 내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요트 구경이 드문 곳에선 정오연 씨의 배가 지나가던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합니다. 몰라요. 야, 이거 내리면서 비 오는데. 배는 오래된 면이 그렇지. 네, 조금 늙었지. 저같이 늙었지. 같이 늙으니까 타지 마요. 제가 젊었으면 이거 타겠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며 직접 기른 홍합으로 마음을 건넵니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큰 거는 앞에 사람들이 다 따갔네 보니까 이게. 뭐 몇 개 안 돼 갖고 예. 에이, 대신 누가 뭐 되겠다. 사람이 네 사람이 아이고 뭐 충분하네. 싱싱한 건 그 자리에서 먹어봐야 참맛을 알 수 있겠죠. 몇 시에 되는 거예요? 안개 그칠 동안 기다리면서 홍합으로 아침 요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건데. 또 꼬막 끓어 참. 아, 좋네. 입에 착착 감기는 맛에 자꾸 손이 갑니다. 홍합 우려낸 국물까지 남김없이 원샷. 아, 우리 고향의 그 홍합하고 맛이 뭐 별 차이는 없네. 시원한 거 같네. 어느새 안개가 그쳤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가 낯선 곳에서 누린 하루는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정호연 씨 집에 들어서면 거실 한쪽에 가득 차 있는 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거실 옆에 달린 작은 방은 그의 또 다른 안식처죠. 뭐 하는 공간이세요, 거기는? 내 방이잖아요. 내 똑방. 깜방이지, 깜방. 주로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요거는 참. 그가 특히 좋아하는 책은 시집. 이 여름의 아침이라든가 이런 거. 여름의 아침에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밭을 고르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시를 뿌렸다. 우연히 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10년 전에 회사 주보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시가 한 편씩 실려 있어요, 항상.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그게 너무나 와닿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 이것도 타이핑 일일이 제 손으로 했죠. 내 마음에 드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도 하고. 평생 전기 기계만 만지며 글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였기에 쉽게 넘볼 수 없다 생각했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거는 뭐 적으신 거예요? 옆에 적으신 거? 딸 한번 적어본 거죠. 처음에 시를 쓰는데 2줄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2줄. 2줄이면 글 쓸 줄 못다 봐야지, 그거. 그래가지고 막 2줄 써놔놓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또 덮어놨다가 또 강의 듣다가 덮어놨다. 그런데 요거는 상당히 진짜 그 보물인데 그냥 나 내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서툰 솜씨로 10여 년 동안 틈틈이 써온 글이 100여 편. 고치고 또 고치기를 수백 번 반복했답니다. 이렇게. 와우. 너무 모르니까 하려고 했던 거지. 전부 습작인 거예요. 그의 시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평생 일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죠. 우리 부모 같은 경우는 쇼핑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거든. 너무 일만 하다 돌아가지 않게 그 돈이 있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살았다 봐야지. 그래, 그런 거 보면은 누군가가 남겨야 되겠는데 이제 시에 내 시는 잘 못 쓰지만 시의 힘을 빌려다가 엄마 아버지 이야기를 좀 남겨야 되겠다. 미안하다 염수야. 내 마음 묽고 터진 날, 발행이 뚝새풀 피는 봄날, 눈두개 말뚝 하나씩 꽂는다. 꽃피 2발 넣쳐 메어두고 깎아머리 학조가는 날, 너는 금퍼스 2다리처럼 말뚝을 기둥삼아 풀을 뜯는다. 돌아오는 길 돌고 돌아 빤젤한 제자리, 가위로 깎아 그린 머리 엄마 솜씨 같은. 그래서 이 하면서 참 제일 내 마음을 많이 울린 시라고 봐요. 엄마가 그 가위로 깎아주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죠. 깎아주면서 엄마 부모 마음이야 이발소 가서 깨끗하게 깎아가 자식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 염소가 내가 매어놨을 때 그 풀을 뜯으려고 그 뜯어먹은 게 보면 덩성 뜯어먹거든. 좀 더 뜯어먹으려고 막 그걸 치고면서 덩성 뜯어먹은 거하고 엄마가 내 머리를 깎은 거하고 그게 오버랩 탁 되는 거죠, 2개가. 그러니까 쓰면서도 참 많이 울었듯이 이 시간. 섬마을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국비로 공고 전기과에 진학했고 대신 군대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은 꿈보다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저 때는 봐봐요. 생긴 것도 굉장히 생겼다 이제. 굉장히 생긴다요? 굉장히 생겼지. 날아가버려서. 자식들 뒷바라지가 끝나갈 즈음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공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면 뭐해?
그밥 위주나 그냥 밥 먹고 다니 회사 가면 밥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지금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비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가 이렇게 달라진 건 9년 전 중증 목 디스크를 앓은 뒤부터입니다. 이렇게 목이 여기 팽팽해지도록 이 부분이 팽팽해지도록 이렇게 바싹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시원하게 되죠. 시원하게 앞으로 보고도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그거든요. 1년 동안 일을 쉬면서 치료에 매달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목 디스크 이제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손이 저리고 내가 누웠는데도 손이 저리고 걸어가도 손이 저리고 손이 저리면서 머리가 자꾸 건드려오니까 텅텅거리면서 이 저리죠. 계속 그러면서 내가 이게 왜 그래 한 달이 지나도 안 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나느냐. 오래 자꾸 갈 때는 아, 나 이제 회사 생활도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나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것을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아, 끝났나 하면서 참 그때가 제일 아팠을 때죠. 아직 나이는 있는데 이게서 끝이 나버리나 하면서. 인생 최대의 고비였죠.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써가지고 보통 남겨야 된다는 거 생각하죠. 여기서 마지막이 되면 안 되니까 뭔가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 그때 참 책을 한 권 남기는 건 참 좋은 거다. 내가 돈을 10만 원 남길 것인가 시집 한 권 남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역시 시집이 더 무게가 가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는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대대로 가져가겠구나 하는 거하고. 시는 자신만을 위한 한눈 팔기였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 셈이지요. 요거는 이제 뭐 어디 가면은 뭐 어떻다 하는 거 대충. 2년 전 요트를 사면서 전국 섬 일주를 계획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65개의 섬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내 생애에 그래 이게 아 그래 요트를 사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았어. 세계 일주는 내가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 바퀴 돌았어. 하면서 멋지잖아요. 아내가 쉬는 날 다 했나? 예. 가자. 부부가 함께 집을 났습니다.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제의 한 마을. 정호연 씨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고향집에 가면 여전히 반겨주는 리가 있죠. 우리 행님. 아니 어디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연락 주셔서. 동생이랑 온다는 전화 없이 오세요? 그냥 왔어. 고향 와. 시대든지 아래도 왔다 갔는데. 요거는 장독대고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건 이제 정밀성도 다 찍는 게. 6남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집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허물지는 못하고. 우리 어릴 때 이제 행이나 내나 동생이나 이제 아랫방이거든요. 아랫방 있지. 같이 자던 방이. 참 역사 깊다 봐요. 어떻게 내 말이지.
켜켜이 쌓인 먼지만큼 추억이 담긴 집.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아 쓸모 없어졌지만 차마 허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리니까 아무도 손을 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부모님 무색이니까 그게 하나도 남아 있을 때까지.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지. 자식들 면서 한다고. 아버지가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편히 사는 거죠. 부모가 놓으니까. 묵묵히 일만 했던 아버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곰이라 불렀습니다. 어느덧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육에 썩시 들려 아침이면 샛별을 먼저 본 숯불 한 짐 지고 눈뚝길 걸어옵니다. 눈은 가없지 못한 곳 없었습니다. 언제나 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지게는 수족과 같았습니다. 땅에서 밤나고 공락금 난다고 철석같이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트가 생긴 뒤로 고향을 찾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올 때가 많지만 쉬는 날이 맞으면 아내와 함께 오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손살에 치던 아내도 이제 곧잘 따라 났습니다. 이거를 즐긴다니까요. 아유, 이 재밌대요. 이래요. 바람 이렇게 해갖고 겨울에는 이 요트가 이게 튜브가 얼어가지고 이 사람 바람도 안 들어가.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오래 육지 가까운 곳에 정박이 힘들어 매번 요트 한 번 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 과정 또한 재미라면 재미랍니다. 힘 줘. 몸을 사서 땡겨. 아니 좀 땡겨. 땡겨달라고? 천천히. 물에 빠져들면 절대. 하지만 아내에겐 아직 먼 얘기인 듯하네요. 아내가 있으면 정호연 씨의 일손이 좀 가벼워집니다. 알아서 거들어주는 일들이 많죠. 잠깐만. 조금 보면 이제 눈여기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여기 들어가구나. 저거는 저 카바구나. 말죠 이제는 눈여기. 동승객이 있으니 멀미약까지 챙겨 먹습니다. 근데 멀미를 원래 하시는데 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멀미 하는데. 그거는 맞아. 멀미 하는데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타실 때. 집중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잘 몰라요. 배 타입 해라고 멀미가 넘어가야 되나. 오늘은 바람이 제법 붑니다. 세일 요트 타기 좋은 날씨죠.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오늘 이런 날 구하기도 힘들던데. 진짜 바람 좋은 날에 왔는 거예요. 좋은 날이네요. 바람을 제대로 받은 요트가 모처럼 속도를 냅니다. 지금과 달리 처음엔 남편의 행동이 선뜻 내키지 않았답니다. 즐겁게 살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랍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하면은 우리가 멋지게 이제 남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대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부담도 되지 않는 그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갖고 이제는 내가 참 좋아요. 그는 배를 사고 맨 먼저 가족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는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준 가족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뭐랄까 뭐 내가 좋은 걸 가지게 되면은 보여주고 싶고 또 같이 그 공유하고 싶고 제일 먼저 이제 가족이 내 손님이다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어머 맞았어. 어떡해요. 어떡해. 저로 갈까? 저수로 가자. 주실 수 있어요? 예. 저게 추워. 사람도 빠지면 그지면 저것도 먹으면 안 되지. 마누라가 그저단 죽어. 밥 못 먹는다. 돌발상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를 주소로 금지금 좋아하지. 뭐 갖고 털채가 있는가? 아내에게 점수 따기, 실력 발휘는 이럴 때 해야 하는 거죠. 배에 있는 장대를 이용해 단숨에 목표물을 건져냅니다. 잠시 배를 세우고 망중한을 즐기는 부부. 손맛 좋은 남편은 금세 한 마리를 낚아 올립니다. 보리맥. 네. 보리맥이. 나는 요트 타고 낚시하는 거 참 좋아해요. 가끔 이곳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곤 하죠. 이 정도면 오늘 점심거리로는 충분하겠습니다. 생선 다듬는 솜씨가 수준급입니다.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니네요.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바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낚시팀들하고 가면은 내가 전부 이거 전문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있다는 건 싫은데 그래 입이 즐거우니까. 지금이 제철인 보리멸은 맛이 담백해 회로 많이 먹습니다. 그지? 살아가지고 싱싱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이만하면 두 사람만을 위한 크루즈 여행인 셈이죠. 함께여서 더 좋은 시간입니다. 부부 둘만 사는 집이 오랜만에 북적댑니다. 이제 오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에 사는 딸 식구와 서울에 사는 아들까지 내려왔습니다. 밥 먹었나? 뭐 먹었나? 응? 뭐 먹었어? 편하려고 7층으로 이사 와버렸는데 뭐또그 이상 더 편하게 또 어디 있다고. 일부러 이사를 했어요. 편하려고 이사했는데 뭐 안 그러면 7층 와라. 삼계탕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을 위해 아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저녁. 영차 박수. 앉아보자.
지금껏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가장의 새로운 행보에 가족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라 여겼죠. 나이로만 딱 봤을 때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젊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트도 어느 날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가 또 뭐 기대가 그걸로 확 차 있는 거지 지금. 예전엔 미처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남은 인생을 새로운 것들로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정오현 씨. 그래서 그의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